앞서 2부에서 국민의힘 원내 대변인을 맡고 있는 박형수 의원 연결해서 국회 상황 점검을 해봤는데요. 이번에는 더불어민주당 쪽으로 가겠습니다. 원내 수석 부대표를 맡고 있는 분이죠. 진성준 의원 전화로 만나보겠습니다. 나와 계시죠, 의원님? 네, 안녕하십니까. 네, 안녕하세요. 일단 특별감찰관 문제부터 좀 여쭤볼게요. 그러니까 국민의힘에서는 북한 인권재단 이사 추천 문제하고 지금 연결을 하고 있지 않습니까? 그냥 좀 질문을 이렇게 드려보고 싶은데요. 그냥 그 인권재단 이사 추천은 안 됩니까? 해야죠. 할 생각입니다. 그렇지만 북한 인권재단 이사를 추천하는 데에는 여야 간에 좀 선행적으로 논의해야 될 사안들이 좀 있습니다. 어떤 건데요, 그게? 우선 뭐 재단 이사장을 어떻게 할 것인지, 또 상임 이사, 또 실무를 총괄하는 사무총장 등의 역할이나 권한을 어떻게 하고 누가 담당할 것인지. 잠깐만요. 그게 법으로 정리가 안 돼 있어요? 아니, 물론 역할과 권한은 크게 법에 규정되어 있습니다. 그렇지만 이 재단 이사장이나 상임이사 사무총장을 누가 맡아서 일을 할 것인지는 대단히 중요한 문제입니다. 그간에 북한 인권재단이 만들어져야 한다고 법이 제정되었지만 그동안에 북한 인권재단이 출범하지 못한 것은 인권재단의 기능과 역할에 대한 여야 간의 이해가 좀 서로 달랐습니다. 자칫 북한 인권재단으로 남북관계를 파탄 상태로 몰아갈 수도 있는 사안이기 때문에 이 문제에 대한 여야 간에 좀 합의가 선행될 필요가 있다라고 보여지는 것입니다. 그냥 한번 이렇게 여쭤볼게요. 민주당 입장에서 가장 우려되는 점이 뭡니까? 그간에 북한은 자신들의 인권 문제를 거론하는 것에 대해서 내정 간섭이고 부당한 개입이다라고 해서 크게 반발해 왔습니다. 국제사회에서 북한의 인권에 대해서 여러 결의안들이 채택되었습니다만 그때마다 그 문제에 대해서 날카롭게 반응해 왔거든요. 그래서 자칫 우리가 북한 인권 문제를 물론 다뤄야 하는 것은 맞습니다. 하지만 이것을 잘못 우리가 이행했을 때에는 남북관계를 파탄으로 몰아가고 또 급기야는 극단적인 대결 상태로 몰아갈 수 있기 때문에 좀 신중하고 현명하게 접근할 필요가 있다라고 하는 것이 민주당의 생각입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법에 인권재단을 설치하기로 했으면 그냥 하는 게 맞지 않나요? 네, 맞습니다. 그래서 북한 인권재단 이사를 저희를 또 추천해야 된다라고 하는데 같은 생각입니다만 아까 말씀드렸던 것처럼 북한 인권재단이 어떤 활동을 할 것인지 또 그 활동을 수행하기 위해서는 어떤 역할과 분담이 필요한지에 대해서 여야가 사전에 좀 확인하고 논의할 필요가 있다는 알겠습니다. 것입니다. 자, 특별감찰관 질문을 드리기 위해서 먼저 그 질문부터 좀 드렸던 건데요. 이해를 돕기 위해서 좀 기계적으로 질문을 좀 드릴게요. 그러면 지금 이제 국민의힘 같은 경우는 이걸 동시에 해야 된다는 입장인데 선후 관계가 지금 어떻게 돼야 된다고 생각하세요, 의원님? 그 동시에 해야 된다는 말씀이 반드시 연계하겠다는 입장인지는 아직 좀 불분명합니다. 그러니까 북한 인권재단 이사 문제가 선행적으로 논의되어야만 특별감찰관 추천 문제를 논의할 수 있다는 것인지 그래서 반드시 연계하겠다는 것인지는 아직 모르겠어서 확인을 해야 할 사안입니다만 만약에 연계하겠다는 입장이라고 한다면 그것은 매우 부적절합니다. 전혀 별개의 사안이죠. 북한 인권재단은 인권재단 나름의 문제가 있기 때문에 논의해야 되고 특별감찰관 문제는 여야가 어떤 방법으로 3인의 후보자를 추천해서 그중에 한 명을 대통령이 임명토록 할 것인가 하는 문제를 논의해야 될 사안입니다. 네, 아무튼 그러면 지금 의원님 말씀을 종합 정리하면 특별감찰관 같은 경우는 뭐 제도적으로 정비하고 말 게 없기 때문에 그냥 추천하면 되는 거고 북한 인권재단 같은 경우는 여러 가지로 지금 정비해야 될 문제가 있기 때문에 일단 그거부터 먼저 논의가 돼야 이사 추천할 수 있다 이런 거네요, 정리하면? 네, 그렇습니다. 그러면 속도가 좀 다를 수밖에 없다라는 말로 연결이 될 수밖에 없는 거네요, 그러면? 그렇죠. 이것이 반드시 동시에 이루어져야 될 이유가 별로 없는 것입니다. 물론 북한 인권재단도 빠르게 논의해서 하겠다는 게 민주당의 입장입니다. 그렇지만 인권재단 이사와 특별감찰관을 서로 연계해서 반드시 동시에 이루어져야 된다라고 하는 거는 뭐 아무런 근거가 없는 말씀이죠.
그 특별감찰관 같은 경우는 국회에서 3명을 추천하게 돼 있잖아요. 네, 그렇습니다. 그러면 지금 어떻게 나눠지는 거예요? 여야 추천 몫이? 그 구체적인 추천의 방식은 법에 규정되어 있지 않습니다. 그래요? 여야가 서로 합의해서 추천위원회를 만들어가지고 그 추천위원회가 합의해서 세 사람을 추천하자라고 하는 전례도 있었고 그런 논의를 한 적도 있었고 그게 서로 합의를 이루기가 어려우니까 여야가 각각 추천해서 뭐 그 중에 한 명을 대통령이 임명하도록 하자라고 하는 논의도 있었습니다. 근데 그간에 특별감찰관을 어떻게 할 것인지 하는 문제가 그렇게 여야 간에 완전한 합의를 이루지 못했기 때문에 그리고 그런 가운데서 중단되었기 때문에 새롭게 논의해야 될 문제입니다. 제가 왜 여쭤봤냐면 뭐 2명이나 4명이면 짝수로 가면 여야 반반씩 나누면 되는 문제지만 지금 3명이면 지금 원내 교섭단체는 2당밖에 없잖아요. 네. 그러면 이걸 어떻게 이렇게 나누느냐 문제가 있어서 지금 질문드렸던 거거든요. 네, 기본적으로 특별감찰관은 대통령한테서 독립해서 그야말로 독자적인 감찰을 진행하도록 하자는 것이거든요. 그렇죠. 그러니까 원칙으로 보면 야당이 추천토록 하는 것이 맞습니다. 저는 이것이 정치적으로 양해되어야 된다고 생각하는데 그런 야당의 주도성을 인정한 가운데 여야가 합의로 특별감찰관 후보자 추천위원회를 구성하고 이 후보자 추천위원회에서 합의해서 3명의 후보자를 추천하는 것이 바람직하지 않겠나 이렇게 생각합니다. 그러면 그 전에 이제 딱 한 번 있었던 이석수 특별감찰관 같은 경우는 그런 식으로 지금까지 추천되고 그다음에 임명이 됐던 건가요? 제가 알기로는 이석수 감찰관은 제가 분명치 않네요. 요건 좀 확인을 좀 해보도록 할게요. 네네, 여야가 각자로 하고 합의한 사람들 하나 해서 그중에 임명되었던 것인지 그게 좀 분명치 않습니다. 저희도 이거 좀 한번 좀 확인을 해봐야 될 것 같고요. 아무튼 그다음 국민의힘에서 민주당을 비판하는 또 하나의 포인트는 문재인 정권 내내 특별감찰관 임명하자고 했는데 민주당이 거부하지 않았느냐. 근데 왜 이제 와서 그러느냐. 이런 논리거든요. 이건 어떤 답변 주시겠습니까? 당시에 민주당이 특별감찰관 임명에 대해서 조금 소극적인 것은 그 당시에 고위공직자 수사처, 범죄수사처가 논의가 되고 있는 상황이었는데 당시 국민의힘은 특별감찰관을 임명하면 되는데 무엇 때문에 공수처를 따로 설치하겠는가라고 하는 입장이었습니다. 그래서 특별감찰관 임명을 진행하게 되면 공수처를 새롭게 설치하는 논의가 무산될 것을 우려해서 먼저 공수처를 설치하자라고 했던 것이고 공수처가 설치되고 나면 곧바로 특별감찰관도 임명하려고 했지만 20대 국회가 임기를 마치는 바람에 더 진행하지 못했습니다. 그렇게 되는 것이다. 알겠습니다. 그러면 아무튼 특별감찰관 추천 같은 경우는 최대한 빨리 속도를 내야 된다. 이런 입장인가요? 민주당 입장을 정리하면? 네, 그렇습니다. 지금 대통령실의 비서실장이 국회가 정하면 100% 수용하겠다는 입장을 냈기 때문에 이것이 대통령의 입장이라고 보고 특별감찰관 추천 절차를 서둘러서 논의해서 빨리 추천해야 되겠다라고 생각하고 있습니다. 그 추천 절차 개시가 이루어지는 게 대통령실에서 후보를 추천해 주세요라고 공문을 보내는 것이어야 된다라고 하는 해석이 있던데, 그래서 저희가 앞서서 박형수 의원에게 이 질문을 드렸더니 꼭 그건 아니다 또 이렇게 답변을 주시는데 어떤 게 맞습니까? 법에 규정되어 있는 것은 아닙니다만 무엇보다도 대통령이 대통령의 친인척과 또 대통령 비서실의 수석 비서관급 이상의 고위 참모들에 대해서 감찰을 하는 기능을 수행하기 때문에 대통령이 임명하겠다는 의지가 분명해야죠. 당초에는 특별감찰관을 임명하겠다는 입장이었는데 중간에 좀 그게 좀 후퇴했어요. 그래서 국회가 추천한다 해도 임명을 하지 않으면 어떨 것인가 하는 문제가 있었기 때문에 대통령의 의지를 확인하려고 했던 것입니다. 그런데 마침 대통령 비서실장이 국회의 결정을 100% 수용하겠다고 했기 때문에 이제 늦출 이유가 없다고 보는 것입니다. 그러면 그러니까 공문부터 보내라. 다시 한번 정리를 하면 그렇게 또 강력하게 이제 그 의사를 좀 표명해 달라 이런 취지가 되는 거죠. 네, 그렇습니다. 알겠습니다. 자, 국정조사 얘기를 좀 넘어가겠는데요. 국정조사가 필요한 이유가 뭘까요? 우선 대통령실 이전 문제와 관련해서
국민적인 의혹이 굉장히 커져가고 있습니다. 안보 공백이나 무슨 교통 혼잡 또 예산 낭비 의혹 같은 것들이 많이 제기되었음에도 불구하고 대통령실 이전이 강행되었는데 네. 이 강행된 이후에 이전을 실제로 하기 위해서 벌인 여러 가지 공사, 업체 선정 과정에 많은 의혹들이 제기되고 있지 않습니까? 예. 그래서 이 의혹을 해소할 필요가 있습니다. 그래서 국회에서 여러 가지로 대통령실에 관련 자료를 제출할 것을 요구했는데 자료가 전혀 제출되지 않고 있어요. 그리고 대통령실의 해명이라고 하는 것도 납득하기 어려운 해명으로 일관하고 있고 네. 특히나 보안사항이라 확인해 줄 수 없다는 말로 일관하고 있기 때문에 예. 점점 국민의 의혹이 커져가고 있습니다. 따라서 대통령실 이전 경위나 또 대통령실과 관저를 이전하는 데 따른 여러 공사업체를 선정하는 과정에 제기되는 의혹, 또 대통령실 직원을 채용하는 데서 사적인 인연이 크게 작동했다고 하는 의혹에 대해서 네. 해명할 필요가 있다라고 하는 것이고, 이것을 자발적인 해명과 소명이 안 되고 있기 때문에 국회가 나서서 의혹들을 조사해야 되겠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이 질문 잠깐 스톱하고요. 조금 전에 또 특별감찰관 추천목 있잖아요. 지금 네. 저희가 찾아봤더니, 그러니까 네. 2015년에 그때 이석수 특별감찰관이 임명될 때 어떻게 추천이 이루어졌냐면 여당에서 1명, 야당에서 1명, 그리고 대한변호사협회에서 1명. 네. 이렇게 해서 3명을 추천했다고 하거든요. 아, 그렇군요. 예. 네. 혹시 그럼 네. 이 모델이 이번에도 도입이 될 수 있는 걸까요? 논의에 따라서는 그럴 수도 있을 것입니다. 그렇지만 그렇게 뭐 여야 또 무슨 대한변협 이렇게 추천하면 여당이 추천한 법조인을 네. 특별감찰관으로 임명하기가 쉽지 않겠습니까? 예. 그때도 그 여당 추천 이석수 특감이 그때 여당 새누리당 추천이었습니다. 그때. 네, 그렇습니다. 아, 그때는 그렇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예. 대통령의 독립적으로 대통령의 친인척과 수석 비서관급 이상 참모들에 대해서 감찰하는 것이 제한될 수 있다고 보여지는 것입니다. 알겠습니다. 네. 자, 국정조사 얘기를 좀 이어갈게요. 조금 전에 박형수 의원 같은 경우는 아니 국회 운영위원회가 있고 좀 있으면 국정감사가 열리는데 이때 그러면 그 진상규명하면 되는 거지 굳이 국정감사하고 겹치게 되는데 국정조사를 뭐하러 하느냐 이런 입장이던데요. 국정감사는 아시는 것처럼 정부의 모든 행정, 정책 분야에 대해서 감사를 진행하는 게 아닙니까? 그렇기 때문에 지금 대통령실 이전과 관련된 문제 외에도 다뤄야 될 바가 굉장히 많습니다. 그리고 주로 국회 국정감사는 정책감사를 위주로 해서 진행되었기 때문에 네. 지금 대통령실 이전이나 사적 채용과 관련된 의혹들을 예. 그 전체 전모를 조사하기에는 한계가 있습니다. 예. 그래서 별도의 특정한 국정사안에 대해서 조사하자고 하는 국정조사권을 발동하자는 것입니다. 근데 그렇게 대변하면 국정감사 기간하고 겹쳐서 중복해서 진행되기는 물리적으로 어렵지 않습니까? 그거는 기간을 따로 정하면 되는 거죠. 아시는 것처럼 예. 국정감사는 20일간 진행됩니다. 예. 하지만 국정조사는 예. 뭐 3개월, 6개월 뭐 이렇게 조사에 필요한 기간을 조사위원회가 스스로 결정을 해서 네. 진행을 할 수 있기 때문에 국정조사가 의혹의 실체를 규명하는 데는 훨씬 더 효과적인 제도라고 생각합니다. 근데 이게 지금 국민의힘이 받을 가능성은 별로 없어 보이는데 이게 관철이 될 수 있겠습니까? 이게 국정조사는 반드시 무슨 교섭단체 간의 합의, 여야 간의 합의를 필요로 하는 것은 아닙니다. 네. 물론 합의하에 조사를 수행하는 것이 바람직하겠지만은 국정감사 및 조사에 관한 법률은 조사의 강행을 원칙으로 하고 있습니다. 국감조법 제4조에 따르면 예. 국정조사를 거부하는 정당의 의원은 조사에서 제외하고 조사를 진행할 수 있도록 규정하고 있어요. 또 조사 활동을 기피하거나 거부하는 위원장이 있으면 그 위원장을 대리해서 상대 정당의 간사가 위원장의 직무를 대행하도록 또 규정하고 있습니다. 아, 그런가요? 예. 그러니까 반드시 여야 합의하에 조사를 해라라고 하는 것은 아니고 조사권이 발동되면 조사를 강행하도록 하는 것이 국감조법의 취지다.
이렇게 말씀드립니다. 이제 이전에 그 경험에 기초해서 보면 국정조사를 가지고 충돌을 빚었을 경우에 이제 나왔던 타협안이 종종 나왔던 타협안이 그냥 그럼 해당 상임위원회에서 질의를 하는데 그걸 청문회식으로 하고 생중계를 한다. 보통 이런 타협안이 도출된 적이 있지 않습니까? 혹시 그런 방안도 강구할 수 있는 겁니까? 여야 합의가 순리이기 때문에 뭐 그렇게 할 수도 있을 것입니다. 합의가 이루어진다면. 네. 하지만 청문회만으로 이 방대한 사안을 전부 다 조사할 수 있겠는가 하는 문제가 있어요. 네네. 그래서 거듭 말씀드리지만 이렇게 점점 의혹은 커져가고 있는데 자료도 제대로 제출하지 않고 또 소명도 보안 사항이라 확인해 줄 수 없다는 입장을 계속 견지하는 한 네. 국민적인 의혹이 더 커질 거고 네. 그럴 경우에 정말로 국민적 저항을 피할 수 없다고 생각하기 때문에 여당이 뭐 대통령실을 엄호하려고 하는 입장이야 뭐 이해가 안 가는 것은 아니지만 나중에 자꾸 이렇게 감싸기로만 들게 되면 걷잡을 수 없는 상황이 올 수 있다는 점을 유념해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알겠습니다. 그 김용민 의원이 이른바 김건희에서 특별법을 발의를 하지 않았습니까? 네. 혹시 이게 당 차원에서 검토해서 당론으로 혹시 추진할 여지가 있습니까? 그 문제는 당에서 심각하게 보고 있습니다. 도이치모터스 관련 주가 조작 의혹 문제라든지 네. 또 학력이나 경력을 위조한 문제에 대해서 검찰과 경찰이 제대로 수사하지 못하고 있는 것 같거든요. 네. 이 지금 검찰 경찰에게 이 수사를 그대로 맡겨놓으면 제대로 수사가 되지 않겠다라고 하는 우려가 당내에 굉장히 큽니다. 네. 그래서 김용민 의원이 특검법을 발의했습니다만 상황에 따라서는 이것이 당론화될 가능성도 배제할 수 없습니다. 그렇군요. 이 점 마지막으로 좀 여쭤볼게요. 아까 박형수 의원한테도 드렸던 질문인데요. 지금 국회 국토교통위원회에서는 국민의힘 조명희 의원의 이해충돌 소지를 두고 지금 여야가 충돌하고 있고요. 네. 국회 법사위에서는 또 최강욱 의원의 이해충돌 가지고 그러니까 여야가 또 어제 또 하루 종일 입씨름을 벌였는데 네. 이거 옳고 그른 걸 지금 이 자리에서 따질 생각은 없고요. 네. 이런 문제를 계속 정치 공방을 할 바에는 국회 윤리위원회의 해석을 맡기거나 아니면 의장 산하의 위원회를 둬서 여기서 해석할 수 있는 이런 제도적 방식이 좀 필요하다는 이야기 좀 나올 수 있을 것 같은데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예, 필요하다면 그런 것이 해법이 될 수 있겠다고 생각합니다. 그런데 다만 네. 최강욱 의원의 수사 문제 때문에 이해 충돌이 발생하고 따라서 법사위에서 제척돼야 된다라고 하는 것은 과도한 주장입니다. 그간에 여야를 막론하고 네. 많은 의원들이 선거법 또 그 밖에 기타 법률 위반 혐의로 수사를 받아왔던 상황이 계속되어 왔고 심지어는 여당의 의원은 자기의 혐의와 관련해서 검찰이나 법원을 상대로 직접 질문까지 하기도 했거든요. 네네. 이런 일들이 발생하지 않는다면 제척돼야 된다라고 하는 것은 과도한 주장이고요. 또 저희들이 볼 때에는 최강욱 의원에 대한 그런 뭐 수사나 기소가 대단히 정치적인 사유로 이루어진 것이기 때문에 그런 전사들을 잘 살펴야 된다고 생각해요. 알겠습니다. 그런데 조명희 의원은 그와 좀 다릅니다. 알겠습니다. 자신이 직접 사업을 경영해왔고 가족들이 기업을 운영하면서 정부의 예산을 거기에 지원받아 왔다는 것 아닙니까? 네네. 더구나 그 대가로 예산을 지원했는데 앞장서준 동료 의원에게 후원금까지 줬다는 사실이 새롭게 드러났어요. 알겠습니다. 네. 자, 이렇게 마무리해야 될 것 같네요. 고맙습니다, 의원님. 네, 감사합니다. 네, 더불어민주당 원내 수석부 대표를 맡고 있는 진성준 의원이었습니다.